오늘은 트럼프의 성추행 배상 1113억 원 판결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 기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장 캐롤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역임한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장 캐롤은 1993년부터 패션 잡지 Elle 미국판에서 여성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캐롤에게 물어봐 칼럼을 연재한 작가입니다. 그녀는 26년간 Elle 칼럼을 통해서 여성은 남성에 맞춰 삶을 설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기조로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왔습니다. 세상에는 멀리해야 하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예컨대 30초의 전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아내를 자주 속이는 남자, 승진을 위해서 여자를 넘겨주는 남자,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남자, 권총 19자루를 숨겨두는 남자, 회의할 때 여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핀잔을 주는 남자, 목욕을 안 하는 남자, 여자친구의 개를 때리는 남자, 애인의 여자친구를 유혹하려는 남자, 부자 아내의 샴푸에 독을 풀어 죽이려는 남자 등등 의식적이건 아니든 간에 모든 여성은 자신이 알고 있는 끔찍한 남자들의 목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들을 단호하게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캐롤은 2019년에 자기가 쓴 책 남자들은 무엇에 필요한가? What do we need men for? 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자기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정교준한 책을 출간한 뒤에 캐롤은 뉴욕 매거진의 표지 인물이 됩니다. 잡지의 칼럼 연재는 26년 만인 2019년에 끝났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백악관이 잡지사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몇 차례 봤던 트럼프를 1995년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굿맨 백화점에서 우연하게 마주쳤습니다. 성폭행 사건 당시 그녀는 52세였고 트럼프는 49세였습니다. 트럼프는 그녀에게 여성에게 줄 추석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고르는 걸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속옷 가게로 갔다고 합니다. 나는 핸드백이나 모자를 추천했지만 그는 나를 란제리 섹션으로 데려가서 속옷 하나를 고르더니 입혀봐야 예쁜지 알겠다며 트럼프가 탈의실에 따라 들어왔어요. 탈의실의 문을 닫은 트럼프는 나를 도망치지 못하게 문을 막고 강제로 키스를 하더니 내 타이츠를 끌어내리고 그가 내 성기를 만지며 강간했습니다. 그의 성폭행은 3분 정도에서 끝났어요. 란제리 부서에는 판매원이 없었고요. 캐롤은 뉴욕 잡지사에 근무하는 동료 리사 비린버크와 캐롤 마틴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캐롤은 2019년 11월 뉴욕 대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트럼프가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직업을 잃게 하였으며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감정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 11월 NPR에 대한 첫 소송을 설명하는 이메일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27년 전 현재 미국 대통령이 나를 강간했다고 용기를 내어 대통령의 섹스 공격에 대해 폭로를 하자 그는 내 인격을 훼손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애모까지 모욕했습니다. 어떤 여성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소송은 나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도 침묵을 강요당하며 성폭력을 폭로함으로써 생기는 수치심과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는가 하면 주변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대신하여 이 글을 씁니다. 캐롤에 대한 트럼프의 성폭행 고소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각됐지만 트럼프에게 성추행과 명예훼손, 징벌적 배상 등의 명목으로 총 66억 원을 캐롤에게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에도 캐롤이 자신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캐롤은 2차적 가해를 내세워 $10,000,000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22년 11월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캐롤의 변호인은 이날 트럼프의 브랜드 가치만 따져도 $100억 달러에 달하고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140억 달러로 추산했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소한 $2,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으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두 번째 소송을 심리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의 좋은 점이나 미흡한 점 또는 의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피고 트럼프의 반박입니다. 1차 소송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공식 성명에서 트럼프는 캐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캐롤은 자기가 쓴 책을 마케팅한다고 비난했으며 그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성폭행으로 주장할 만한 감시 영상도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붐비는 뉴욕 백화점 문에서 그녀를 만났고 몇 분 만에 그녀를 기절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소위 성폭행 사건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녀가 그걸 모르는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입증될 수 있는 세부 사항이나 사실에 얽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가 제출한 기록을 보면은 캐롤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녀를 몰랐으며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녀를 알고 싶지 않는 여성입니다. 트럼프는 성추행 및 명예훼손과는 달리 성폭행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롤이 성폭행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밝혀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치적 일정을 내세워 재판을 연기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결심 재판이 진행되는 날 트럼프는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퇴장하여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15분 동안 16개의 게시물을 올리며 판사와 캐롤의 변호사를 비판하였습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년 11월에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한 결심 재판은 2023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날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차 소송의 판결을 위한 배심원단 구성은 판사 카플란에 의해 남자 6명, 여자 3명을 신변보호를 이유로 익명으로 지명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6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캐롤이 당한 성폭력의 2차 가해로 실질적 피해가 크다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캐롤은 이날 판사에게
2,4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훨씬 큰 액수인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6,500만 달러를,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1,830만 달러를 합쳐서 총 8,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캐롤은 ABC 방송에 출연하여 진행자에게 금요일의 승리로 인해 기쁨에 압도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로 캐롤은 트럼프에 맞서는 여성 투사의 대표주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여성들이여,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독려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캐롤은 만약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가 자기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은 1,000만 달러 소송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트럼프에게 경고했습니다. ABC 방송 진행자는 캐롤에게 자신이 받게 될 수백만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을 묻자 그녀의 대답은 명확하고 간단했습니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싫어하는 일에 지원하고 싶다. 내가 특정한 일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트럼프에게 고통을 준다면 나로서는 다행한 일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위한 기금에 기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월 26일 나온 이 판결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중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을 통해 금요일에 배심한다는 결정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비난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루스 소셜 포스트는 우리의 법률 시스템은 통제불능이며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판결 이후 이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마녀 사냥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라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알리나 하바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은 이해상충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서한에는 루이스 카플란 판사가 캐롤의 변호사 로베르타 캐플란과 이전에 업무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다룬 1월 27일자 뉴욕 포스트 기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캐롤과 로베르타 카플란의 대변인은 유사한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지만 판사와 변호사의 충돌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양귀비의 최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